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인공지능 기법은 결정 트리, 영어로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법이고 어쩌면 가장 인공지능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기법이 한동안 좀 인기를 잃었다가 최근에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값을 예측하는 대회가 있는데 최근에 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꽤 높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매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게 돼서 요새 다들 딥러닝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서를 쓰거나 뭔가를 계획할 때 이 결정 트리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원래 어떻게 정의를 했죠? 알아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나눠주는 것. 결정 트리는 그 나누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기준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나눠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잔뜩 있다고 해볼게요. 이 데이터 중에 어떤 조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반 가져가고 어떤 조건에 있는 걸 이렇게 반 가져갑니다. 또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을 이 나눠진 것 중에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법입니다. 가장 우리가 뭔가를 나눈다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럼 이게 왜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때 나누는 나누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나누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구분한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어떤 조건, 뭐 키 같은 게 있겠죠? 키가 얼마 이상인 사람, 키가 얼마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인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조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누는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도야 나중에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이러면 결국 올라가는데요. 이 근거를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런 근거도 알 수 있고 둘째, 그 근거 자체가 정확히 수치가 어떻게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근거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나중에 연구를 하겠지만 연구를 하면서 많이 부딪히실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냈다고 칩시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그 근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인공지능 기법을 돌려서 분명 이 회사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게 오를 거라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근데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공지능에서 기법을 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만 맞으면 끝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요한 보고서를 쓰고 혹은 누군가에게 투자를 유치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회사에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걸 그냥 믿고 달려갈 수 있나요? 혹은 그걸 갖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정부 과제 같은 걸 해서 결과만 내도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진짜 뭐 정부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법이 썼는데 왜 그랬냐? 이 기법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 트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스러우면서도 인공지능의 기법을 가장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if문으로 이러면 O, 이러면 X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에다가 인공지능이 딱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참 컴퓨터스럽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알고리즘이고 저도 좀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름이 좀 멋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듣기로 뭐 딥러닝이 제일 좋다는데요.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좀 많아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알고리즘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적용해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어떻게 쓰이냐라고 하면은 중요한 게 이제 진위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진위계수. 우리가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를 A라고 하고 하나를 B라고 할게요. 이걸 전체 1이라고 하면은 이건 0점 몇 될 거고 이것도 0점 몇이 될 겁니다. 반반이면 0.5, 0.5고 한쪽으로만 쏠렸으면 1, 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진위 계수 같은 경우는요. 진위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진위는 1에서 A의 비율의 제곱과 B의 비율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 요 경우에는 1 빼기 0.5의 제곱 마이너스 0.5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2 곱하기 0.25니까 0.5가 되겠네요.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갈라질 때는 어떤 이 진위 계수가 하나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요게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니까요. 일단 계산하기 쉽게 요 두 가지만 일단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눴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첫 번째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진위 계수가 있을 거고 이 밑에서도 또 나눠진 거에서 또 나눠야겠죠? 이 진위 계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누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진위 계수가 크게 나누고 여기는 작게 나누면 그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고른다는 겁니다. 혹은 여기를 작게 나누고 여기를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위에 걸 크게 작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다발이 생기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잘 나누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야지 가장 크냐라고 했을 때 비율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A라는 도시에 우리가 제인이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쳐볼게요. 뭐 여자분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A라는 도시에서 남녀로 크게 나누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반반 이렇게 인구를 가장 많이 잘라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인이라는 사람을 제인이 아닌 사람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찾아버리면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고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막 두 명 막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지는 걸 찾으면 끝도 없거든요. 처음에 한번 크게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눠버리는 이런 식의
방법을 하면은 가장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A라는 칼럼 하나 추가했고요. 일부러 낮은 값들에는 큰 값 한번 넣어봤고 큰 값들에게는 좀 작은 값 넣어서 이렇게 임의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이 결정 트리는 피처들 개수가 많을 때 쓰면 좋습니다. 적을 때는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쓰시면 좋습니다. 피처의 개수가 많아지고 3차원 이상일 때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코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만든 CSV 파일을 넣어 주시고요. 이제 각종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특징은 여기 트리라는 사이키런을 이용해서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와 플로 트리 이 두 가지를 가져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이게 스케일링을 필요하시면 하시되 그거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고 그 스케일 자체도 중요할 수도 있다면 빼는 것도 괜찮습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상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요거 A 한번 넣습니다. 다 똑같죠? 이번에 Z가 그 타겟이니까 요거만 따로 빼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거 A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4차원, 5차원을 이렇게 계속 붙이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데이터 넣어주시고 타겟 넣어주시고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디시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객체로 DT라고 만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오면은 모델 A라고 쓰셔도 돼요. 심지어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볼게요. 테스트 인풋을 넣어보니까 0, 1, 0 나왔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아웃풋은 0, 1, 0 그래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뭐예요? 그냥 결과하고 맞는 건 알겠는데 뭔지 감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즉 X2 아까 말씀드린 XY 제시니 A였으니까 그 A 항목이 6.5를 기준으로 6.5보다 작으면은 한쪽으로 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진위 개수가 0.49였죠. 그러니까 되게 반반 나눈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3, 4로 나눈 건데요. 거기서 진위 개수가 밑에 건 0, 0 가장 극단적으로 나눠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아까 그 알고리즘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그 전에 한번 DT, Feature, Importance 해보시면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A였죠. 그래서 요 중요도가 1, 가장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이게 데이터 나왔을 때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냥 A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이런 걸 나중에 차원 축소라고 부를 건데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들고 그 직관적으로 해석될 수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연구고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하고 그럼 A만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X하고 A만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테스트 나오고 클래시파이어 만들고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1, 즉 X하고 A가 6.5네요. 마찬가지로 아까랑 결과가 비슷하네요. 6.5에서 0, 0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랑 결과가 똑같으니까 조금만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Y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쭉 하면은 이번에는 Y가 4보다 작은 게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X1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저번에 예를 들어 외모 같은 걸 했을 때 하나가 외모고 성격이다. 그러면은 성격이 4.0 이하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 사람의 호감도를 정할 때는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중요도가 막 반반 나오면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그래서 진위 개수가 위 노드, 그러니까 노드라고 합니다. 아까 결정하는 걸 위 노드와 아래 노드가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해준 알고리즘입니다. 참고로 위 노드는 윗노드, 위 노드는 부모 노드라고도 합니다. 페어런트 노드라고 하고요. 아래 노드는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식 노드는 차일드 노드 혹은 칠드런 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뭐 칠드런이 좀 더 맞긴 하겠네요. 여러 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서 그 우리가 if문에서 조건에 따라 나누는 거하고 인공지능 기법하고 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뜨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명확히라는 거는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알 수 있고 각 피처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피처가 어떤 값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에 매우 용이합니다. 용이함.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결정 트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